지난 4.15 총선 때 보았던 쌍봉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쌍봉 그래프로 표시할 수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자연에서 있는 숫자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면 뭐 일상적으로는 확률이라고 하는 게 정규 분포를 보이는 게 상식인데 이렇게 변칙적인 숫자가 나올 때는 그런 거를 이렇게 분포도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로데이터는 방금 전에 그 분산형으로 보여드렸던 거에서 예. 이 숫자 자체의 변칙을 보여주는 게 쌍봉 그래프니까 어떤 후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숫자만 가지고 뭐 저도 이쪽에 정규 분포나 이런 쪽에는 정확하게 상식이 없어서 그 도수 분포표라는 걸로 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숫자를 그냥 쫙 나열을 해놓고 그거를 구간으로 나눠서 어떤 구간에 어떻게 많이 들어가 있냐 그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분산형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그 기계의 득표율하고 제약인 득표율하고의 차이 나는 값을 그대로 쭉 나열해 놓은 다음에 그게 요 사이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마이너스 14.5%에서 마이너스 13.5% 사이에 몇 개 들어가느냐 이렇게 쫙 나열해 보는 거거든요. 1% 차이로 쫙 늘려가면서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갔냐를 보는 그 그래프로 그리는 건데 뭐 그 툴까지를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이렇게 그 253개 숫자 선거구에서 누가 혜택 보는 사람, 피해 보는 사람 숫자를 다 합친 거니까 이게 506개 숫자거든요. 506개 숫자를 마이너스 14.5%에서 14.5% 사이로 쫙 똑같은 간격으로 나열하고 요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개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걸로만 봐도 대략 양쪽으로 이렇게 쌍봉이 나오는 게 좀 뭐가 변칙이 있다는 걸 이걸로 알 수가 있는데 쌍봉이 나오는 거는 변칙이다. 요즘 또 워낙 변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 통상적으로는 그렇다. 통상적으로는 이게 왜 그 쌍봉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되냐면 이게 정규 분포를 보여야 된다는 게 기계를 납품하는 조건이 0.1% 차이로 오차가 있다 그러면 0.1% 오차를 인정하고라도 오차가 날라 그러면 국힘당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민주당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의 0에서 그 두 개를 뺀 거니까요. 0에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보이는 게 상식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개표기가 조작이 됐다는 게 이걸로 증명이 들쑥날쑥. 네. 근데 더 웃기는 게 여기서 보십시오. 호남 지역을 빼고 나면 완전히 0.5 마이너스 0.5에서 1.5 사이에는 여기 구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그 1% 저쪽으로 다 벌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높이로 보면 전국적으로 호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봤을 때는 6.5인 경우가 6.5에서 7.5 사이 요 숫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입장에서 보면 6.5를 기준으로 해서 7.5, 5.5 요 사이까지를 보면은 어디죠? 합계 100, 500 몇 개에서 100개나 나오고 또 득을 본 입장으로 따져보면 여기도 6.5에서 8.5 사이가 94개.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밀집돼 있으니까 이걸로만 보면 대략 한 전국적으로 6.5에서 7.5% 사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뭐 3%를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작이 그러면 주요 후보 누구한테 빼서 누구한테 더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호남만 놓고 보면 그나마 쌍봉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중간에 원봉 좀 완만하지만 하여간 조작 흔적은 크게 볼 수가 없죠. 이 4.5, 5.5 나오는 데는 보면은 어디 이석현 후보가 나왔던 데인가? 그리고 뭐 송영길 소나무당 나오는데 그런 데가 보면 이런 3.5, 4.5 이런 조작값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 그래프가 퍼져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거의 분포가 그나마 정규 분포에 가까우니까 여기는 조작이 그나마 덜 됐다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이 그림하고 아까 그림은 뭐 확연하게 차이가 그렇죠. 나죠. 여기에 지금 호남계 이만큼 들어가 있어서 전국으로 봤을 때는 아까 여기가 이렇게 나왔던 거고. 예, 예. 그 호남을 빼고 보면 쑥 빠지는 거고. 예. 호남이 왜냐면 요 안에 이렇게 정규 분포가 보이는 모양이 있었으니까. 예,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2명을 상대로 해서는 그렇게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이걸 보세요. 이 숫자는 뭐냐면 지금 185명이잖아요. 예. 185개 데이터가 뭐냐면 1번, 2번. 그러니까 저 당선자와 차점자 빼고 나머지 그 군수 후보들을 다 합치면 185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숫자를 가지고 저 사람들도 개표기하고 이 사람이 자기난 거하고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완만하게 플러스로 그나마 치우치게 나온 거는 국힘당에서 빼서 이쪽 진보당이나 이런 좌파 계열 정당으로 그나마 넣어준 게 이런 흔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저 그림만 봐도 답답하네요. 근데 보통은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만 해가지고 짤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쌍봉은 무조건 한대. 예.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왜 정규 분포여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저도 이게 도수 분포표로 그래서 좀 굉장히 러프하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러거든요. 이 예. 쌍봉은 뭔가 조작이 있냐 없냐를 할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이 없다면 단순히 개표기가 오차만 일으켰다면 정규 분포 한 봉우리 0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 조작 증명이 예. 되는 거를 이런 거 과학적으로나 회사에서 뭘 분석하거나 경영 판단할 때는 이걸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는데 이 숫자를 그럼 회사가 사냐 죽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무슨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반응을 조사를 했는데 그건 좋다 나쁘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좋다와 나쁘다를 뺐을 때. 그리고 이게 정규 분포가 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통계 자체가 조작이 됐다고 그렇죠. 해서 예. 배제가 돼버리거든요. 예, 예. 그러면 개표기 조작 분석에 부풀려진 네. 그런 사전 선거인 수는 여기에 포함되는 개표기 조작 분석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지, 그렇죠. 예, 예. 그 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표에서 종로구는 너무 복잡하니까 영상으로 볼까요? 이제 우리가 시간 순으로 따져보면 사전 선거를 4, 5일 전에 하고 4일 후에 당일 선거를 하고 그날 저녁에 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게 개표기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 4, 5일 사이에 사전 선거인 수가 부풀려져서 들어간 거를 지금 단순히 개표만 한 거니까 거기서 먼저 바로잡고 그 바로잡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전 선거인 수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분들이 하셨던 거랑 차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개표기 조작 영향까지 다 포함된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뭐 몇 퍼센트가 조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분석하는 순서는 역으로 와야 되는 거죠. 개표기 조작이 사전 선거에서 부풀려진 것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표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개표기 조작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추계된 숫자에서 사전 선거에서 부풀려진 숫자를 계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표기 조작에는 사전 선거에서 부풀려진 것까지 포함돼서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예, 예. 기존의 분석이 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지금 저도 지금 내놓는 게 추계고 이게 이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몇 퍼센트가 차이가 있느냐만 나중에 증명하면 되는 거고 그분들이 한 것도 개표기 조작이 있었든 없었든 사전 선거의 수가 어느 정도 부풀려졌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가 부풀려졌다 그러면
100명으로 했을 때랑 거기서 개표기 조작을 빼고 했을 때도 그 비율이 똑같이 나오건 하여간 추세를 맞게 가면 당연히 같은 거죠. 그게 뭐 수치가 다르다고 해서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거고, 그럼 모수가 달라지면 그거에 따르는 이렇게 종속 변수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전 선거인 수 조작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대수의 법칙을 또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아까 동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두 명이 가서 투표를 하거나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에는 이기고 지고가 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게 10만 명 이상이 투표하는 선거라고 그러면 그게 뭐 좌파 성향 사람들이 좀 미리 가서 한다고 해도 그게 그 63대 36? 그죠? 예, 63대 36. 나중에는 뭐 67대 31.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도 어디죠? 용산구에서도 보면 당일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개표기 이 사전선거의 수 이게 다 포함된 숫자잖아요. 기계에서 한 거랑 사람이 한 거랑 이거는. 그러면 그 중에 제가 그 영향을 뺀다는 의미가 뭐냐면 요 사람이 제약이난 득표율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전체 유효 득표수에다가 다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득표수가 아니고 요 득표수가 나오겠죠. 이건 사람이 제약이 냈을 때 이런 표가 나올 거라고 이제 이건 제가 추계를 한 거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그러면 요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가 용산구인데 당일 득표율로 보세요. 거의 50% 아닙니까, 그죠? 4만 대 2만이니까. 근데 관내 득표수로 보면은 거의 같은 수예요.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반대네요. 관내 득표 같은 경우는. 부계부재자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아예 뒤집어져 버리고. 아니죠. 여기도 반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같은 수가 나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지금 5만 명 사전 선거하고 당일 선거하고 따지면 이게 몇 명이지? 여기는 거의 반반이에요. 당일은 6만 3천 명이고 사전 투표한 게 6만 명이니까 6만 5천 명이니까, 그러면 같은 용산 구민이 반으로 나눠서 두 번을 선거를 했다고 보면 어떻게 득표율이 다르냐. 그러니까 요 당일 득표율이 어쨌든 선거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나마 정확하다고 보고, 사전 선거에서도 요 당일에서와 같은 득표율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해서 다시 요 득표율,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당의 그 비율을 적용을 해서 민주당 숫자를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에 투표했을 인원은 대략 이 정도 숫자일 거다라고 추계를 해내고, 그럼 원래 발표된 숫자에서 실제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된 숫자를 빼게 되면 그만큼이 부풀려진 거죠. 이제 12,000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거의 절반 정도 되니까 이게 합리적인데, 뭐 뒤집어져서 거의 같은 숫자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빼면 관내에서는 10,000명, 뭐 관내에서는 3,000명. 그래서 부계부재자까지 하면은 14,000명이 지금 용산구에는 투입이 됐다. 투입이 돼서 민주당에 들어갔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퍼센트로 표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조작 메커니즘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게,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지 간에 사전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에 맞춰서 일정 비율을 부풀렸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던 거니까, 요 29.1%라고 하는 거는 요 실제 관내 국회에 참여한 사람이 5만 명이거든요. 5만 명인데 거기서 14,700명을 부풀렸으니까 그게 한 29.1% 정도 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가정이라든지 이거는 지금까지 분석을 해 오시던 분들 거를 제가 준용을 해서 한 거니까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예, 예. 개표기 조작처럼 그래프로 뭐 한번 표시해 보면 어떻게? 네, 여기도 출마한 지역이 241개냐 뭐 243개냐를 제가 취사 선택한 데가 다른 게 이게 아까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보고 피해를 본 후보가 명확한 경우에는 2개를 주요 후보로 해서 한 거고 여기는 보니까 국힘당하고 민주당이 그냥 둘 다 이제 출마한 데만 기준으로 한 거네요. 예. 그렇게 보면 전국에서 대략 이제 영호남 제외하면 여기는 이제 호남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는 영남도 또 뭔가 모양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작률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왜 그 사전선거, 그러니까 전체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 부풀려졌냐 그 비율로 나타낸 게 이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분산형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도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아, 아까 그 개표기 조작이랑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네. 더 키워볼까요? 이게 여기도 가나다 순으로 해놓은 거라 여기 지역 명칭이 나오잖아요. 강릉. 이거 거의 한 15% 정도 쭉. 강원도, 경기도, 경기도까지, 경상남도, 여기가 경상남도까지네, 여기까지가. 여기가 거의 한 1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포항, 경북은 제가 대구 경북은 좀 이렇게 적게 나타났더라고요. 광주하고 이쪽 전라남북도는 뭐 아까 개표기 조작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도 거의 차이가 나는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영호남만 제해놓고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15%, 마이너스 15% 정도 쫙. 네. 영남은 좀 이렇게 영남 호남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뭐가 이 숫자 자체가 분산 자체가 막 들쭉날쭉 돼버리잖아요. 숫자는 좀 상대적으로 4%,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 영남은 조작 비율이 크긴 큰데 지역마다 이렇게 들쭉날쭉 되는 모양이 나타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히스토그램으로도 나타내 보면 이것도 그냥 사전 득표율하고 단일 득표율하고 차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제가 아까 계산했던 그 부풀려진 숫자가 아니고 이 앞에서도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하고 차이를 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6%로 해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도 호남을 놓고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호남을 빼고 보면 거기도 당일 득표율에서 사전 득표율을 빼면 여기는 뭐 그나마 2%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대략 여기도 16.5% 정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하게 보여요. 호남은 이건 뭐 분포를 보기가 좀 어렵죠. 쭉 그냥 거의 쌍뭉처럼 나와버렸네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좀 숫자가 이렇게 쭉 벌어지고 하는 지역이 보면 호남이나 광주 지역은 후보들이 난립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좀 영향력 있는 이석현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이런 사람이 있는 데는 뭔가 조작의 흔적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호남 지역과 가지고를 뭐 이렇게 추세를 잡거나 하는 건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쌍봉 그래프 지금 보시기에 쌍봉 이제 그래프고요. 그림이 나온 거였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두 가지 조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표가 왜곡되었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전국 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건 뭐 제가 따로 요약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합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개표기 조작에서 보면은요. 아까 개표기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표를 더하는 개념이 아니고
누군가의 표를 누군가를 손해 보는 만큼 누가 더 벌고, 그러니까 주인을 개표 과정에서 그렇죠.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 합쳐버리면 제로가 되겠죠. 예. 그렇죠. 주인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작수를 그냥 합산을 해버리면 0이 되니까 피해를 본 숫자는 피해 본 숫자대로 더하기를 하고 그 수혜를 입은 쪽의 표도 더하기를 해야 이게 왜곡이 된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 100이 원래 정답인데 조작을 통해서 한 표를 예를 들어서 국힘에서 민주로 얹었다. 그러면은 조작된 숫자는 2가 되는 거죠. 99대 101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전국에 그 피해를 본 숫자랑 덕을 본 숫자를 다 합친 게 요 개표기 조작 숫자를 전국으로 다 예. 표시해 놓은 게 이거예요. 필터. 이게 전국 그 강원도부터 쭉 해서 이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에서 다 계산을 해낸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후보가 덕을 받냐 피해를 받냐에 따라서 절대값으로 다 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전국적으로 다 더한 게 이제 지역구별로 이렇게 나오고 그걸 합치면은 390만 표 정도가, 그러니까 196만 표 정도가 주인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되거나 하여간 조작된 숫자는 그래서 393만 표가 되는 거고, 이 부풀려진 선거인 수는 아까 보셨듯이 이 숫자 실제 민주당의 투표했을 숫자에서 부풀려졌다고 제가 계산한 이 숫자를 전부 더한 게 한 310만 표가 되는 거고요. 313만. 그 393만 합치면 706만 5천 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까지 쭉 설명하면서 왜 계속 253개 지역구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미추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구를 했더니 그 반응이 없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청구한 다음에 아마 남영희 후보가 그 소송을 제기했나 그럴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안 내놓는 거예요. 재판 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우리 쪽에서 소송 제기한 것만 해도 25군데인가 그렇잖아요. 거기는 왜 내놨대요 그러면? 웃기잖아요. 민주당에서 소송 제기한 거는 소송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 채로 네. 이런 이슈가 나오면 거기 또 대응하고 네. 저 주장을 하면 또 거기 대응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한다는 걸 알았나 어쨌나 하여간 끝까지 안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럼 싫으면 말고 그러고 한 지역을 빼고 하다 보니까 253개 지역구인데 아무튼 거기를 빼고 나서 봤을 때도 뭐 706만 표 정도가 이제 뭐 저는 왜곡이 됐다고 여기서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면 두 가지가 다르게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 총 수는 대략 그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두 가지 조작으로 인해서 그 어느 정도의 표가 왜곡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총수로 따지면은 지금 706만 표가 조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체 총 유효 투표수가 전국으로 따지면 7,900만이거든요. 2,900만 명 중에 700만 표가 지금 왜곡이 됐다 조작이나 왜곡이 됐다 그러면 24.3%가 우리는 지금 왜곡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선거를 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예. 결국 의석수일 텐데 의석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해놓고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해온 과정을 분석해온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 중간중간에 뭐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정확하게 잘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이렇게 너무 엄청난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발표해야 될지 저는 그냥 자료만 그냥 더한 입장에서 보면 이 숫자를 발표하기가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개표 결과로 나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161, 예. 국힘이 89로 돼 있는데, 미추홀 빠졌으니까 이제. 예, 그거 빼고 하나 빼고. 예. 근데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서 사전 선거인 수 부풀리기를 차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30석, 예. 국민의힘당은 222석.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합쳤을 때 제가 분석한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배제했을 때 숫자가 되는 거고, 예. 요거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될 게, 제가 분석한 게 아까 개표기 조작을 먼저 했잖아요. 분석을. 예. 개표기 조작을 영향을 배제한다는 거는 결국 이번에 모든 선거를 개표기를 안 쓰고 예. 사람이 모든 표를 개표했다면 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제가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보면 숫자가 이게 원래 개표 결과로 나온 숫자고요. 예. 발표한 숫자고, 거기서 개표 영향을 빼고 사람이 직접 재확인한 득표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득표수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다 바뀌는 후보들인 거예요. 예. 다 국힘당으로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국힘당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다시 의석을 계산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표기만 안 썼어도 86대 166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했던 거랑 더 큰 차이로 오히려 지금 국힘당이 이긴 선거였다니까요. 개표기만 사용하지 않았어도. 네, 사람이 직접 수개표만 했으면. 하기만 했어도.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황당하다 생각되시면 제가 이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가정, 왜 그러면 개표기 득표율이랑 사람 득표율이랑 다르냐, 그거부터 해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이 한 장을 놓고 봤을 때는 저게 왜 저래 했던 분들이 이 결과를 내놓으면 에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건 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는 그래서 나온 거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얼마 전에 포스팅 하실 때 일각이라고 말씀하신 이 30대 220이라는 게, 이건 이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까지를 영향을 뺐을 때, 그러니까 사전선거인수를 넣지 않았었다면, 그거에서 민주당을 안 넣었었다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30대 220이거든요. 그러면 광주 전라도가 28석이에요. 나머지 두 석이 어디냐면 부천 갑하고 제주월 두 군데 빼고는 전부 국힘이 이기고,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제가 이렇게 분석한 자료에서는 뭐 이렇게 조작을 해도 민주당 쪽에서 했는데 뭐 이렇게 애매하게 해석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숫자상으로는 그대로 당선이 된 걸로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제가 정치인이었다면 이 분석 결과를 빼고 발표했을 것 같아요. 30대 220을. 근데 저는 정치인은 아니고 숫자로만 더하고 빼고 해서 보니까 내가 한 결과로는 이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발표해야 될지 아주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냥 저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과학자의 의견,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과학자들이 같이 동참했었다면 다 같이 낼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었을까. 과학자라고 하시긴 그렇군요. 숫자만, 그러니까 숫자로밖에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결과네요. 네. 근데 여기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보면, 그럼 이게 제가 지금 이 숫자를 놓고 야 황당한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로데이터로 제시한 거, 선관위에서 넣은 발표한 작성된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 다 했으니까
제가 정확성이 의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선관위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예. 선관위에서 틀린 것까지 내가 잡아냈으니까 그게 더 정확하고. 그리고 또 제가 수립한 가정이 잘못됐냐? 네, 문제된 가정 없었습니다. 제가 반말한 거죠. 잘못됐냐 그런다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정확한 거는 아니 그 원래 원칙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를 기계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한 게 맞다는 전제로 했고 그래서 이게 맞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숫자를 보고 야 너무 황당해 이러면 저는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과학이라고 하는 건 늘 그런 거예요. 네. 그 뭡니까 코페르니쿠스인가요? 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돌긴 돌아야죠. 그럼요. 네.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가 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뭐 이건 뭐 문제가 없는지요? 요런 그러니까 부분. 예. 제가 지금 아마 반박을 한다 그러면 잠시만 요거 하나 지금 건너뛰셨는데요. 본인이 감당. 네, 그 지금 다 얘기가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확하고 가정이 정확한지만 알면 그 얘기로 이건 다 넘어가는 그래요, 거죠. 넘어갔어요. 네. 그럼 다시 좀 뭐 사람이 재확인한 예. 그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가 네. 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네. 뭐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선관위에서 만약에 제 자료에 반박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약점으로 걸고 넘어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용산구의 예를 보면 12만 5천 그러니까 당일 관내만 따지면 제가 비교한 숫자는 요 세 가지잖아요. 요 득표수하고 재확인한 득표수를 합치면 12만 한 7천 명 정도 되잖아요. 두 개를. 그 12만 8천 명 정도 되는 데서 2,400명을 제가 어떻게 보면 샘플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숫자를 가지고 저 12만 5천 명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유일하게 조금 약점이라면 약점일 것 같아서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 올리고 나니까 그 통계 전문가 분들께서 올리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래서 저도 이제 레퍼런스를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면은 잠깐 끊고 갈게요. 예.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이것도 엣지로 열리죠? PDF 파일. 네, 나왔습니다. 예, 열. 예. 갈게요. 예. 제가 유일하게 그나마 좀 제 자료의 약점이라고 생각한 게 그 샘플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 거를 다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전국의 총 유효 득표수하고 이렇게 재확인돼서 나온 득표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2.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900만 명 중에 제가 취한 데이터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 2,900만 명 중에 2.6%를 선택을 해서 제가 취합을 해서 그 데이터로 2,900만의 모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선관위에서 선거 끝난 다음에 유권자 의식조사라고 해놓은 자료예요. 여기 결과는 제가 따로 설명할 생각은 없고 여기에 보면 전국 17개 시도 18세 이상 유권자면 전국에 몇 명이죠? 18세 이상이면 3,400만 명, 3,400만 명 아닌데? 투표수 맞습니다. 3,400만 명 정도 된다. 거기에서 1,600명을 조사를 했어요. 1,639명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샘플링을 1,639명을 골라서 했는데 무슨 표본 오차가 95%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는 거예요. 이게 비율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0.0037%예요. 예. 전국 유권자가 4,400만 명이었네요. 예. 4,400만 명 중에 1,639명을 조사해서 이게 전국의 유권자들의 의식이 이렇다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한 게 이게 선관위에서 유권자 의식 조사라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럼 저는 훨씬 더 2.6%면은 0.0037%에 한 700배 정도 되더라고요. 샘플링 숫자가. 그럼 저걸 가지고 통계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을 할 수는 없다. 그죠? 저 또 샘플링 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 됐다고 그게 하는 건 통계니까. 지들이 워낙 저 여론조사하고 할 때 왜곡해서 하던 거를 걔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뭐 공격할 만한 거죠. 뭐 증명은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근데 증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이 자료 자체로 좀 판단하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전선거 당일선거는 시차도 있고 성향도 바뀔 수도 있고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나마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제가 오늘 이번 그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으로 따지면은 투표함이 하나 열려서 완료될 때까지 테이블 3개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숫자거든요. 그 변칙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변칙이 일어날 거는 사람 손이냐 기계냐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찰이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테이블 2개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소송이 제기된 지역 뭐 아까 그 수원정 뭐 2241표가 무효표로 처리되고 이런 지역 한 군데만이라도 표가 보존이 돼 있으니 개표를 해보자. 수개표를 해보자. 수개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수개표한 비율로 해서 적용한 거랑 전에가 발표한 거랑 해서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수개표한 결과에 훨씬 가깝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전국이 다 그런 거니까 전체 재선거를 하든지 무효하든지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제 생각인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증명은 개표를 해보면 수개표를 해보면 되는 거죠. 또 개표를 돌리면 안 되고 사람이 직접 모든 걸 해보면 그래서 그게 제 말이 제가 세운 가설이나 그 작업 과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개표를 해봐서 그게 제 말이 맞다 그러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전국에 다 증명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일을 하셨고 20대 대통령 선거도 같은 뭐 분석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씀이실까요? 예, 저는 처음에 생각은 이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석 결과가 결국에는 아까 의석수로 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는 후보도 일정하고 딱 똑같고 또 전국의 데이터에서 뭐 이렇게 딱 집중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비교할 목적으로 또 돈을 들여서 데이터를 받아서 입력을 하고 지금 거의 90% 가까이 작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총수가 어느 정도 뭐 왜곡이 됐고 그렇게 했을 때 의석수가 어떻게 됐고 하는 거를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이긴 건 이긴 거고 누가 이기든 지든 몇 프로 차이로 이겼냐 졌냐가 계산해 보니까 90%까지 진행했는데 17%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0.7% 차로 이긴 게 아니고 17% 뭐 아직 10%를 덜 넣었으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예상할 때는 한 17%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 퍼센트 포인트 그 정도로 차이가 날 거라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저는 제 분석 과정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시도를 한 건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생각보다 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뭐 꼭 방송으로 뭘 발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17%라고 하는 게 제가 계산한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뭐 여론을 통해서 대통령께 그게 그 자료만 보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지금 부정선거를 수사하려 그러면 4.15, 4.10 사이에 대통령 선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거를 걸고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됐을 것 같긴 해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이 부정선거를 수사하려면 2개 선거를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자기가 낀 선거가 있으니까 그나마 또 0.7%로 간신히 이긴 선거를 수사를 하려 그러려면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한 8, 9% 정도 왜곡이 있었고 선거인수 부풀리기도 전국적으로 이래서 그렇고 그거를 지금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쫙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하면 뭐 수사 결과를 수사 여부를 떠나서 일단 좀 앞으로 국정 운영해 가는데 좀 많이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지금 한 10% 정도면 이번 주 안에 자료 입력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 애들이 일을 너무 안 해요. 휴가 갔다고 안 내주고 뭐 시간 전화하고 나면은 뭐 반차 요즘 오후에 뭐 퇴근했다고 오후에 전화하라고 그러놓고 오후에 전화하고 반차라고 나갔다 그러고 미치겠어요. 자료를 안 내주고. 선관위원회의 그 뭐라 그럴까 폐해 선관위원회 행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몸으로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전화 한번 할 때마다. 뭐 시골 촌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선거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더 필요 없는 선거, 안 나와도 되는 선거, 그냥 나라에서 뭔가 선거를 치렀고 뭔가 대표로 뽑힌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 뽑힐 사람이 뽑혔다. 그러면 이렇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때도 잘 됐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전신만신 뭐 숫자 보는 것마다 다 이렇게 막 엉터리가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처럼 좀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 같으면 자꾸 후벼파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거제도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선거 그게 딱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시비 없는 선거. 네네. 예. 네. 근데 뭐 역사상 아마 그런 선거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1987년부터 공안부에 가서 네. 선거사원 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공안에 선거 분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공안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간첩 잡는 거, 네. 부정선거 잡는 거, 네. 그리고 이 사회 각계에 침투한 불순 세력도 잡는 거. 네. 그게 공안부가 하는 일이에요. 네. 부정선거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안 해본 사람들이 해보고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거는 부정선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저 재검표 상황에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없다고 말을 하니까 예, 참마 사회가 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김민전 의원이 선거제도 개선해야 된다 그러고 뭐 사전선거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꿀 때 바꾸더라도 지금 시스템으로 선거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수사를 안 하려면 예. 지금 수사를 해서 그게 완전히 청산이 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환영할 일인 건데 수사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공정한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죄 지은 사람들은 그냥 면죄부를 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사전선거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 제일 중요한 2가지 개표기를 사용하지 말고 그럼 개표기 부정은 일단 내가 인정해 줄게. 개표기 사용을 안 하고 또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다가 놓친 한 가지가 그거 아닙니까? 인쇄 날인. 인쇄 날인을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으면 우리 쪽에서 날인하지 말라고 그냥 인쇄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을 텐데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그냥 수고만이 빼놓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되지 궁금해하다가 그냥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사전선거를 진행하되 수개표로 하고 인쇄날인 안 하고 사람이 직접 관리관이 사인으로 도장을 찍게 해서 투표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 두 개의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도 그거를 악용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뭐 법 고쳐서 숫자 이런 인쇄날인 같은 거는 저는 인쇄날인 볼 때마다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조민이 한 거랑 똑같은 짓이거든요. 표창장 위조한 거 그냥 이 도장 스캔 떠다가 찍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쇄관 관리관 도장 스캔 떠가지고 넣어놨다가 그거를 투표용지에다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조민이 유죄받고 다 됐는데 그 짓을 왜 선관위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투표지에다 그 짓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만 빼고 한번 선거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이번에 좋은 제안입니다. 네, 재선거를 한다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앞으로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그 얘기 말씀 말고. 아이고, 이게 지금 오늘 여기 방송 출연 뭐 제가 요청도 드렸고 대표님도 흔쾌히 먼저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전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현업으로 제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게 제 목적입니다. 시골 춘부로. 아니 시골 정부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모 대표, 예. 야몬 사장, 예. 그렇게 해서 시골에서 뭐 그냥 도락해서 피라미나 잡고 뭐 메기나 잡아먹고 그런 좀 생활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은 20대 대통령 선거는 지금 시작해서 90%까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까지가 황 대표님이나 아니면 뭐 박주현 변호사나 누군가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대변해서 세상에 뭐 스피커는 또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해서 발표만 해주신다 그러면 정말 저는 잊혀지고 싶어요. 완전히. 네? 시골 촌부라는 채널도 사람들이 그 뭐 역사적인 자료니까 남겨놓으라고 하니까 남겨는 놓을 텐데 활동은 안 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한 2달도 안 됐어요. 2달 동안에 200개 가까이 찍어 올리고 아유 정말 잊혀지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정의를 세워내기 위한 마음, 또 바른 선거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귀한 일을 해주신 시골 촌부, 이름도 참 정감이 가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경청해 주신 우리 모든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이 허용되는 나라, 거짓이 숨겨져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이제는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정말 국민들이 다 힘을 합해서 막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오늘 시골 촌부께서 이런 귀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시골 촌부 선생님에게도 또 사실은 뭐 저는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드립니다. 잊혀지고 싶다 그랬는데. 자, 오늘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예.